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하는 예진 아빠입니다. 오늘도 연금 전문가 주희정 이사님과 오늘도 재밌는 방송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인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진이 아빠님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예. 연금 전문가 주희정 이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할 주제가 뭐죠? 오늘은 예예. 암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네네네. 실은 이제 제가 네. 암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가져지면서 네네. 제 거를 알아보다가 또 제 고객님 중에 실제로 암 진단 받으신 분도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고객님들의 자녀분들 네네. 암보험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이것저것 좀 알아보면서 느낀 게 있어서 오늘 네네.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암진단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예예. 암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예. 암 진단비는 아마 한 3천에서 5천 정도는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요즘 워낙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쵸. 사실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예. 예, 특히나 암에 걸리면 뭐 산정특례 이런 게 네네. 되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의 뭐 5에서 10% 정도밖에 납부하진 않지만, 문제는 우리가 진단비 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치료비 외 네. 비용들 같은 경우를 대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산정특례가 해당되지 않는 암 치료가 있잖아요. 그쵸. 네, 비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 네, 그리고 맞습니다. 특히 뭐 표적 항암제. 네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별도로 보험을 준비하시기도 하는데, 음. 진단비처럼 내가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든 적용되지 않든, 표적 항암제를 하든 뭐 방사선 치료를 하든 중입자를 하든 상관없이 진단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좀 괜찮은 담보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 볼까 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암 치료비 보험이죠. 네,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예전에는 네네. 암 진단비, 뭐 수술비, 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진단비는 좀 많이 들어가고 네네. 뭐 수술비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이제 100만 원 단위로 보통 들어갔었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암 주요 치료비,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뭐 1년에 수술을 하면 수술할 때, 그다음에 항암 치료하면 얼마, 방사선 치료하면 얼마 해서 뭐 1년에 얼마씩 받고, 요즘은 사실 뭐 만기까지 나오는 그렇죠. 반복해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는 보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옛날보다 예. 젊었을 때 좀 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도 확실히 늘어난 거는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일수록 약간 암이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빠르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치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음. 그때 내가 만약에 뭐 실비밖에 없다, 아니면 어떤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했을 때 얼마 나오는 것밖에 없다, 그쵸. 진단비가 좀 작다 이러셨을 음. 경우에는 네네. 내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사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진단비가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예, 왜냐하면 진단만 받아도 주니까. 근데 보험료가 많이 비싸죠. 맞아요. 예, 네네. 좀 비싸죠. 그래서 예. 진단비를 뭐 1억, 2억, 3억 막 이렇게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요 진단비처럼 받는데 조금 보험료는 조금 부담 없이 네네. 내 암 관련된 보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네. 이렇게 항암 약물 치료비하고 예. 항암 방사선 치료비, 예. 요게 옛날보다 맞아요.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나와서 오늘은 한 1억 플랜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 예, 1억 플랜. 네네.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네. 예. 일단은, 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올해 10월 16일까지는 이렇게 항암 약물 치료비나 네.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7천만 원씩 들어가지는데, 네네. 사실 17일부터는 5천만 원으로 준다고 해요. 아, 7천이 5천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네, 각각. 아. 그래도 5천 해도 1억이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네. 현재는 7천만 원이 가능해서 예. 이제 7천 하면 1억 4천 플랜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주계약이 100만 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네. 그다음에 항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7천만 원이 나오는데, 예. 요때 항암 약물 치료는 급여냐 비급여냐를 따지지 않고 표적 항암제이냐 아니냐도 따지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범위가 약물 치료에서는 가장 넓은 범위.
네네네. 그 치료를 받게 되시면 7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오. 내가 얼마가 들었건 상관없이. 예.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역시 뭐 양성자를 하든 중성자를 하든 세기 조절을 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방사선 치료 범위가 가장 넓거든요. 네. 이거를 하시면 또 7천만 원을 한꺼번에 드려요. 한도가 꽤 세게 나오네요. 네. 근데 예, 예. 이걸 만약에 둘 다 받았을 때는 1억 4천인데 이거를 진단비로 하면 엄청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네. 예,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중입자 치료도 들어왔으니까 요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는 추가로 5천만 원이 더 나오는 거니까 네네. 실제로 항암 방사선 치료 7천이랑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 안에 이 중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요것도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요즘은 로봇 수술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로봇 수술 하셨을 때 3천만 원을 드리는데 다만 다만 요 특정암인 갑상선암하고 네. 그 다음에 전립선암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갑상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이 1,500만 원도 사실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한도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맞아요.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은. 네네네. 네, 요렇게 들어갔을 때 네. 과연 예. 지금 옆에 보시면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네. 지금 25세는 2만 원대잖아요. 어이구. 30세는 3만 원, 남자는 심지어 2만 6천 원. 예. 그리고 35세는 자기 나이보다 어려요. 보험료가 훨씬 작아요. 그쵸. 네, 3만 4천 원, 예. 3만 1천 원. 예. 40세 정도가 됐을 때 4만 5천 원, 4만 2천 원인데 네네. 이게 갱신형 보험료일까요? 여기 싸우네. 비갱신형. 네, 비갱신형 보험이고 예. 심지어는 보장은 종신이고 납입 기간도 30년 납이 아닌 20년 납으로 했을 때. 야. 그리고 이 안에는 암 납입 면제도 있습니다, 사실. 괜찮네요. 네. 그래서 뭐 괜찮네요. 예를 들면 예.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시고 음.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하셨다. 그럼 1,500만 원 받고 네. 그다음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갑상선암은 납입 면제가 안 되지만 예. 그때부터 다른 보장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고객님께서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했다. 그럼 1억 4천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종신까지 보장 받으시고 어쨌든 7천 해서 1억 4천에 사실 제가 다른 거는 더하지는 않았어요. 이걸 네네네. 다 받는다는 전제는 걸진 않았지만 최소 어쨌든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만 해도 1억 4천이고 중입자까지 하면 1억 9천. 예, 거기다가 네.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 하면 이제 2억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1억 네. 4천을 암 진단비로 구성을 했다고 하면은 보험료가 제가 오늘 엄청 나올 것 한 같아요. 28세 네네. 보험 나이로 30세 조금 안 되시는 분이 요렇게 세팅을 하고 네. 이제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네네. 암 진단비 5천만 원까지 넣었을 때 음. 한 4만 8천 원 요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네. 네네네. 그렇게 지금 가입을 하셨는데 거의 뭐 진단비 항암 약물까지 하면 그분은 1억 9천을 받으시는 거니까. 그쵸. 네네네네. 굉장히 보험료 대비 보장이 크다고 할 수 있고 네네. 특히 진단비로 구성했을 때 대비해서는 거의 한 3분의 한 1 가격 맞아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네네네. 가격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괜찮죠? 괜찮아요. 네네. 자, 상품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네네. 50세 분도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근데 50세 분도 90세 만기 20년 날 비갱신형인데 심지어 이분은 유병자로 해봤어요. 유병자. 왜냐하면 한 50세 정도 되면 예. 뭐 약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건강하면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겠죠. 네. 근데 유병자로 했을 때 이제 이분은 항암이랑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를 5천. 네, 그래서 1억 플랜을 짜본 거예요. 예. 그래도 보험료가 여자분은 4만 원, 남자분도 5만 4천 원. 괜찮네요. 네, 그리고 네. 심지어 20년 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보장 괜찮죠? 예, 충분히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이 많으신 분들, 음. 더 나이 많으신 분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네. 자, 이분은 55세예요. 네. 55세인데 당연히 유병자로 했고요. 네. 그리고 7천만 원을 넣어봤어요. 55세를. 예. 대신
이제 제가 55세에 해당이 되는데 20년 갱신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예. 제가 20년만 보장받아도 75세까지 보장을 그렇죠. 받으니까 맞습니다. 저희 나이 같은 경우에 너무 비싸거든요, 사실 그렇죠. 보험료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억 4천 플랜을 짰는데도 보험료가 4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20년 갱신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굳이 비갱신을 할 필요는 없죠. 네, 보험료 맞아요. 많이 비싸니까. 네. 맞습니다. 비갱신이 이제 암 진단비가 저 같은 경우는 있는 케이스니까 네네네. 추가로 보장을 좀 올리고 싶을 음. 때, 예, 그럴 때 이 플랜을 짰고, 특히 여자는 1억 4천 플랜을 했고요. 네. 당연히 이제 남자가 보험료가 좀 더 비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자는 예. 1억 플랜으로 짠 거예요. 아, 남자는 1억 플랜. 네. 예, 그랬을 때 52,497원인데 예. 다 유병자로 지금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회사는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혹시 약을 드시는데 예, 예.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안 드시고 네. 뭐 고지혈증 약만 드신다던가 그렇죠. 여자분들 중에 뭐 골다공증 약만 드신다던가 아니면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드신다거나 그렇게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안 드시게 되면 네. 보험료가 할인돼요. 할인이 꽤 많이 되네요.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6,000원. 그럼 7천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 4천 플랜인데 예. 36,000원이면 괜찮죠. 괜찮네요. 네, 그리고 남자분도 52,000원이 48,000원으로 한 4,000원 가까이 예. 줄거든요. 이게 만약 부부라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할인도 됩니다. 부부 할인. 부부 할인 됩니다. 이 회사는. 그쵸. 네네네. A생명. 네, A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16일까지 7천만 원이고 네네. 17일부터는 사실 5,500인데 네. 1억 플랜도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기존에 음. 고객님들께서 암 진단비를 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실비만 있으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적 항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정등내가 되지 않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좀 보장을 크게 해가지고 진단비처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 가입하시는 음. 따님의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진단비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왜냐면 요즘은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항암이나 방사선을 안 하지 않느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나왔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야. 그래서 초기여서 뭐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단비만 받게 되는 거겠죠, 사실. 네네네. 솔직히. 네. 그런데 우리 여자들, 네. 여성암 같은 경우에는 일기여도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숨어 있는 게 있고 이 여성암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무슨 암이죠? 유방암. 유방암. 예, 제가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아마 최근 기사라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고 청원에 동의해 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약값만 2억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아니 산정특례가 됐을 텐데 어떻게 2억이 됐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유방암이어도 다 같은 유방암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방암 중에 이제 나한테 맞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좋은 약이 나와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써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나를 위한 약이니까 당연히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네, 비급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월분 약값이 3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연간 어마무시하네요. 2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가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실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비에서 보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약값이니까요. 예. 네네. 통원이니까 예.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당연히 이분이 유방암이니까 산정특례지만 비급여기 때문에 5%만 낼 수 없을 거고 그쵸. 그러면 아마 진단비로 해결을 거의 이럴 경우에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진단비를 2억 넣은 분들이 많을까요? 거의 사실은 암 진단비 1억 있는 분도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1억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네. 근데 보험료가 엄청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험료를 엄청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있어서 특히 암에 대해서 약간
일단 무섭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고 있지만 예, 예. 제 느낌에는 1억도 작게 느껴지거든요. 가족력 있는 분들은. 그렇죠. 네네. 근데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예, 보험료만 맞습니다. 내다가 저거 할 순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이제 느낀 게 항암이나 방사선은 이렇게 좀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들은 거의 다 하던데 그러면 그걸로 준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사무실에도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딸을 키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예. 요즘 그 딸들이 결혼을 일찍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결혼 일찍 하지 않고 예, 예.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좀 안 낳거나 늦게 낳는 친구들도 많고. 네네네. 네네. 근데 그랬을 경우에 여성암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 아세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시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예. 매월 생리를 하게 되는데 예, 예. 사실 이 출산을 하거나 예.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예. 출산 기간에는 생리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성의 몸에는 특히 여성암에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임신도 늦게 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하면 쉬지 않고 생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계속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서 예, 사실은 요즘은 뭐 30대나 40대 이렇게 초반에 예, 30, 40대에도 유방암 진단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유방암은 초기일 경우에도 수술만 하지 않는다. 수술하고 또 혹시 숨어져 있는 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암이나 방사선을 꼭 한다. 예. 그리고 오히려 사이즈가 크면 항암 방사선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1억 플랜이나 1억 4천 플랜이 진단비처럼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여성분들한테 좀 괜찮은 상품인 거네요. 네. 왜냐하면 그쵸? 예, 제가 남성분들도 음. 솔직히 갑상선암도 요즘 많이 늘어났고, 네. 폐암. 네네. 실제로 저희 회사에 있으시잖아요. 네. 그 팀장님의 이제 친척분 예, 예. 같은 경우에는 40대 예. 중반인데 예.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발견해서 너무너무 좋은 건데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표적항암제를 드시는데 한 달 약값이 6,700이에요. 6,700. 네네. 약값만. 약값만.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그분이 생각보다 보험이 작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산정특례도 되고 뭐 그러는데 무슨 보험이 많이 필요하겠어 하지만 그렇죠. 지금 뭐 아이가 셋인 집안에 가장이 생활 뭐 마무리 맞벌이를 해도 한 달에 600만 원씩 치료비를 낸다는 거는 굉장히 타격이 크죠. 어마무시하죠. 네네네. 예.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서도 네. 암 중에서 약간 폐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약간 비급여 약물 치료를 많이 하는 암들은 확실히 진단비를 많이 넣든 아니면 이렇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넣든 해서 보장을 좀 크게 하실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중입자 치료 아세요? 알죠. 네. 예, 근데 예. 중입자 치료 결제할 때 네. 회당 할까요? 한꺼번에 할까요? 한꺼번에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쵸? 중입자 치료가 예. 세트가 뭐 10번에서 12번이래요. 예, 예. 네, 그냥 그 기계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 암만 맞아요.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당 한 400에서 600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10번을 하면 얼마죠? 600이면? 그러면은 한 7,000 정도? 6,800. 네. 그쵸? 그거를 한 번에 네. 결제해야 그 세트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는 뭘로 해야 될까요? 진단비로. 예, 맞아요. 진단비로 먼저 결제를 해야겠죠. 네, 돈이 네. 많으신 분은 현금 갖다 내실 수 있겠지만 네네. 카드로도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카드 한도가 있는데. 네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내가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한 5천 이렇게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먼저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이 보험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요즘 30대 음. 유방암 환자가 굉장히 많고 치료비가 2,700만 원이다. 이렇게 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2,700만 원도 뭐 산정특례 적용되고 뭐 특별히 표적 치료제 이런 거 비싼 거 하지 않은 분들이겠죠. 그쵸. 네, 평균이니까. 네. 근데 아까 그 연예인의 언니 같은 경우는 거의 음. 2억이니까. 세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음. 비용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그쵸. 내가 굉장히 착한 암에 걸렸느냐, 조금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암에 걸렸느냐 이런 게 굉장히 치료비 차이가 많이 난다. 결국에는 돈이네요. 당연히 돈입니다. 돈이죠. 네네네. 참 씁쓸합니다. 네. 근데 사실 예. 표적 항암제 이런 게 알약만 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네네. 치료는 굉장히 그냥 일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보다는 굉장히 쉬운데 음. 약값이 비싸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제안해 드리는 거는 음. 자, 앞쪽으로 가시면 오늘 제안해 드리는 플랜은 이렇게 진단비가 아니라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플랜으로 우리가 5천, 5천, 1억 또는 7천, 7천, 1억 4천 플랜으로 네. 진단비가 지금 내가 3천밖에 없다, 5천밖에 없다. 요거를 조금 보완해서 굉장히 보험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플랜이다. 그렇죠. A생명의 플랜. 네, 1억 맞습니다. 네, 1억 플랜. 자, 특히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도 여성분한테 네, 예, 좀 추천드릴 수 있는 플랜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네. 뭐 여성암 쪽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신다던가, 그 다음에 가족력. 그렇죠. 이 있으셔서 암보험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진단비를 많이 늘릴 수 없을 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저희 귀정 이사님과 또 오늘은 이런 암보험에 대해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좀 괜찮은 암보험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네. 좀 방송 보시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특히 네네. 뭐 건강검진 연말에 네네. 몰아서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뭔가 진단받기 전에 특히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네네. 많은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감사할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